쨍그랑 크리스탈 위스키 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얼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광저우 테너구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12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펄강의 야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런 자리에 기어들어와? 너 같은 놈이 앉을 의자값이라도 알아? 비싼 위스키가 회색 정장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4살 리웨이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17년 전 고등학교 교실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야, 냄새 안 나? 물류창고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왔다며. 근데 여기 술값은 낼 수 있어? 이 한 병이 너네 집 월세보다 비쌀 텐데?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리웨이를 내려다보는 남자. 대명건설 부사장 장하오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리웨이를 괴롭혔던 주동자. 15년 만에 열린 동상회에서도 그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더 악랄해져 있었죠. 리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대했잖아. 네가 연락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사과? 얘 좀 봐. 아직도 순진하네. 내가 너한테 무슨 사과를 해. 그냥 심심해서 불렀어. 바닥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구경 좀 하려고. 근데 보니까 예상대로네. 여전히 개미처럼 기어다니는구만. 야, 불쌍하니까 차비나 쥐어줘. 장하오가 명품 지갑에서 100위안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더니 리웨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붉은 지폐들이 휙휙 날아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리웨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화내봤자 더 비참해질 뿐이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육중한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디가드 6명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칠흑같이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은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7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 같았습니다. 여기 누구야? 지금 우리 전세 낸 공간인데? 경비는 뭐하고? 장하오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노신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뚜벅뚜벅 거침없는 걸음으로 술에 젖은 채 서 있는 리웨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구두굽으로 꾹 밟으며 리웨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아들아.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 리웨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아인 리웨이에게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풍기는 분이? 장하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는. 야 리웨이, 너 언제부터 레비가 생겼어? 어디서 배우 섭외했냐? 시간당 얼마 줬어?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하오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술에 취해 해벌쭉거리던 장하오조차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뒷걸음질에 쳤습니다. 내 아들에게 술을 끼얹고 돈을 던진 사람이 바로 자네인가? 뭐야? 당신 누군데 남의 모임에 와서 행패야? 나 알아? 나 대명건설 부사장 장하오라고.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얼만 줄 알아? 대명건설. 노신사가 패식 냉소를 지었습니다. 광저우 바닥에서 좀 시끄럽다는 그 졸부 집안 말이지. 부실공사로 말 많은. 뭐라고? 이 늙은이가 미쳤나? 잘 들어라. 내 이름은 왕진산이다. 왕진산. 그 세 글자가 나오는 순간 뒤에서 구경하던 동창 한 명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왕진산이라면 광저우 재계서열 3위 안에 기는 왕성그룹 회장. 이 호텔의 실소유주이자 광저우 항만 물류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 아닙니까? 장하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하지만 노신사 뒤에 서 있는 수양원들의 가슴팍에는 선명하게 왕성그룹의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 아니 회장님이 왜 여기?
내 아들 옷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는 치러야겠지. 오늘 일 내 똑똑히 기억해두겠네. 자네 회사 본사 건물이 어디였지? 아, 테너로드 그 건물 말이야. 임대차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끝나던데. 장하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건물도 왕성그룹 소유였습니다. 가자 아들아. 왕 회장은 멍하니 서 있는 장하오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리웨이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리무진에 오르는 순간까지 장하오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은 리웨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 회장이 손거전을 꺼내 리웨이의 젖은 머리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리웨이는 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3년 전 광저우의 낡은 구시가지 시장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왕 회장은 수행원들 몰래 빠져나와 어릴 적 자주 먹던 국밥집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웅성거리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짐을 나르던 리웨이가 허겁지겁 뛰어와 25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할아버지 제발 눈 좀 뜨세요 라고 외치던 그 청년의 간절함이 왕 회장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입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왕 회장은 자신을 살린 청년이 고아로 홀로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자신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하여 그를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새벽, 리웨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왕 회장의 저택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큰일 났어요. 리웨이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창회 난동남, 남의 옷에 술 끼얹고 행패 부이는 고아 출신 인성 수준이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에서 리웨이는 술에 취해 장하오에게 욕을 퍼붓고 먼저 멱살을 잡는 난폭한 사람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정작 장하오가 모욕을 주고 돈을 던지는 장면은 싹둑 잘려나가 있었죠. 댓글은 더 처참했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놈은 안 돼.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해야 함. 신상 털자. 어디 사냐? 악플이 실시간으로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장하오가 앙심을 품고 대대적인 여론 조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겁한 놈. 감히 배 아들을 건드려? 그것도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아버지, 저 어떡해요? 회사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해요. 길거리에서도 쳐다봐요. 겁먹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놈이 팠던 함정에 놈 스스로 빠지게 될 거야. 왕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대명건설과 장하오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아주 사소한 먼지 하나까지 다. 그리고 2일 뒤 장하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명건설 창립 30주년 파티에 리웨이를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너무 취해서 실수를 했다. 오해를 풀고 싶으니 꼭 와달라. 화해의 의미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 뻔히 보이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리웨이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피하지 말고 당당히 가. 이번에는 네 뒤에 내가 있을 테니. 대명건설의 창립 파티는 광저우에서 가장 큰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 500명이 넘게 모여들었고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혔습니다. 리웨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동창의 난동남이라며? 뻔뻔하게 여기를 오다니. 장하오 부사장님이 용서해 주신 건가? 장하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 우리 친구 왔어? 용기 내서 와줘서 고맙다. 자, 이쪽으로 와. 특별석으로 모실게. 장하오는 리웨이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서이자 또 다른 고교 동창인 샤오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작전 개시! 샤오천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한정판 다이아몬드 시계였습니다.
장하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리웨이가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재킷 주머니에 이 시계를 몰래 넣고 잠시 후 내 시계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 그러면 보안 요원들이 리웨이를 몸수색할 것이고 시계가 나오는 순간 그는 절도범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바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리웨이가 잠시 웨이터와 음료를 주문하는 사이 샤오천이 슬금슬금 리웨이의 벗어둔 재킷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장하오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12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이제 와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샤오천의 손이 리웨이의 주머니 안으로 시계를 밀어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탁! 누군가가 샤오천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지금 남의 주머니에 뭘 넣으려는 건가?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 고개를 드니 왕 회장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샤오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장하오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니, 왕 회장님, 남의 잔치에 와서 또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직원을 왜 잡고 있어요? 왕 회장은 잡고 있던 샤오천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계, 자네 것인가? 아니면 장부 사장 것인가? 그건 제 것이 아니고. 장하오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왜 내 시계를 들고 있지? 야, 샤오천, 너 내 시계 훔쳤냐? 감히 내 시계를 훔치려다 걸린 거야? 장하오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모든 죄를 비서에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죠. 샤오천의 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2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왕 회장이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샤오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선택하게. 절도범으로 감옥에 갈 텐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광명을 찾을 텐가? 자네 노모가 병원에 계시다 들었네만 전과자가 되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지? 자네 딸이 내년에 대학 들어간다고 했나? 어머니와 딸이라는 말에 샤오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장하오 부사장이 시켰습니다. 리웨이의 주머니에 이걸 넣어서 도둑으로 몰라고, 그래서 감옥에 보내라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뭐? 너희 새끼 미쳤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장하오가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왕 회장의 보디가드들이 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왕 회장이 손짓하자 연 회장 정면에 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장하오가 사무실에서 샤오천에게 시계를 건네며 범죄를 모의하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번엔 확실하게 보내버려야 해. 감방에서 썩게 만들라고. 그 거지 같은 놈. 내 눈앞에 띄는 게 역겨우니까. 인생 완전히 박살내. 알겠지? 영상 속 장하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바뀌어 대명건설의 이중장부와 뇌물 리스트, 부실공사 현장 사진대, 그리고 동창회 날의 원본 영상까지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왕 회장이 지난 2주간 치밀하게 준비한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꺼! 당장 저거 안 꺼? 장하오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장하오 씨, 특수절도 미수 및 무고, 그리고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아버지 장 회장도 조금 전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로 자택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권력이,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장하오는 리웨이를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변호사 군단 불러서 너 인생 박살낼 거야. 왕 회장이 그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이제 파산한 범죄자일 뿐일세. 자네 집 부동산은 전부 압류될 거고 회사 주가는 이미 폭락했네. 그리고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아,
참고로 자네 집안이 부실공사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소송 준비 중이더군. 장하오가 끌려나가고 소란스럽던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웨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왕 회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왕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리웨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고개 들거라. 너는 죄 지은 게 없다. 당당해라. 그로부터 1년 반 후 광저우의 주강변 산책로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두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리웨이,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왕 회장입니다. 리웨이는 이제 왕성그룹의 물류사업부 전무이사가 되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하오 일가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하오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그의 아버지는 중병으로 수감 중 병보석으로 나왔지만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에게 지켜야 할 진짜 소중한 것이 생겼으니까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켄톤타워가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이네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인생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 인생들 중에 너와 내가 있구나. 내가 있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빛나는 거야. 내 아들 리웨이,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살게 해주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애로 묶인 두 사람. 그들의 뒷모습 위로 광저우의 찬란한 석양빛이 축복처럼 내렸습니다.